통일연구원의 배동입니다. 제가 오늘 또 지금 9시 지금 반부터 외국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북경시 부시장 8명 현역 장군도 8명이 지금 와서 지금 3개 기관이 지금 세미나를 지금 제가 지금 첫 번째 세션 중국하고 한반도 북한 문제 제가 사회를 지금 발표드리는 일찍 오시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지금 답하면서 일본의 대북 정책과 굉장히 일본이 그 대북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북 정치라는 것을 시작하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소위 북방 정책이 추진되고 그러고 이제 우리 한국하고 그 당시 소련, 한국하고 중국이 국교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전후 총결사가 일어납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국교 문제가 있어서 외교적으로 유일하게 미수교가 된 나라가 지금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후 총결사의 빛을 걸고서 이제 북한과의 교섭을 시작하기 아주 문제해서 북한하고 일본이 굉장히 급속도의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민당하고 사회당이 이제 구성된 대표단이 방문하게 돼서 소위 3당, 북한의 노동당, 또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3당 공동선언이 상당 공동선언이 지금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북교 정상화를 위해서 북일 간의 소위 이제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8번까지 회담이 전개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역시 그 이슈가 북한의 핵 문제가 회담 중간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납치 문제였습니다. 이연해가 문제가 되는데 이연이 그 칼기 폭파 사건하고 관련되었던 그 김은희 일본인 선생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회담이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과 일본 간에는 이 큰 문제 때문에 별로 진척이 못 되다가 돌팔구를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대사급 회담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 해서 고이즈미가 그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선언이 나오고 이어서 또 2004년도 5월달에 또 평양을 방문 2차례 평양을 방문합니다. 역시 이제 이때도 이제 고이즈미가 평양을 갔다 온 그 상황 평양에서 회담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얼어붙는 상황에서 회담이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외무성에서 회담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다나카 히토시 그 당시 이제 총괄 심의관님 한국대로 제가 조치해 왔습니다. 했는데 거의 납치 문제가 거의 해결된다. 라고 이제 희망을 가져와서 갖고 고이즈미 입장에서도 정치적 업적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평양에 도착하고 보니까 뭐 이미 죽었다, 죽는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서 당시 아베 얼마 전에 총회를 제했던 아베가 당시에 자민당 간사장이었습니다. 아베 같은 보수 일본 강경 입장으로는 정상회담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강경 분위기 속에서 들어갔고 고이즈미 역시 김정일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굳은 얼굴 또 분노가 찬 얼굴 굳은 얼굴 보통 정상회담을 되면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괜찮은데 악수하지 보면 굉장히 굳은 얼굴이고 어두운 얼굴도 하면서 일본 쪽에서 일단은 뭡니까 그 분위기를 기승을 제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이제 북한 쪽에서 조금 이제 뒤로 물리는 그런 상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복귀에 일본에 들어왔을 때 돌아와서 상당히 이제 비판에 직면합니다. 이 권력 개인적 측면에서는 김정일이 평양 방문이 어느 정도 괜찮게 자기들한테 수학을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납치 문제가 제대로 안 됐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하게 되고 이 지휘했던 다나카 히토시가 일본 국회에서 엄청나게 충고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고이즈미가 두 차례 했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기의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납치 문제, 자기가 총리로서 일본의 인기 있는 총리로서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서 업적을 시켰다 한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내 선거를 앞두고서 간 측면도 있고, 또 세 번째 측면에서는 역시 일본의 부기가 광물 자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치 문제 현안도 있지만 뒤에 숨어져 있었던 문제는 북한의 광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히토리오 뭡니까? 히토리오 문제입니다. 그 전자사업과 관련해서 그 히토리오 문제인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 현재 중국에서 거의 9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04년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서 수입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국정을 유시해서 북한의 히토리가 있다는 얘기를 잘 모르셨습니다. 제가 기국에서 국정 북한 단장을 앉혀놓고 강의할 때 히토리 문제에 대해서 측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뒤에서 은밀하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 히토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2,300톤 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지금 추정치가 한 2천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토리는 지금 현재 몇 군데 매장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기화된 작년에 그 일본에서 그 생각별도 주변에서 그 중국 어선이 일본의 그 수주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관계가 악화되고 그랬을 때 중국이 낸 카드가 뭐냐? 바로 이 히토리였습니다. 히토리를 일본에 입시 못하겠다. 나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자사업이 센데 전자사업 우리가 갖고 휴대폰까지 다 히토리 없어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일단 앞에서는 뭡니까? 물리는 불협을 당하는 외교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역시 그 정상회담을 두 차례도 했지만은 역시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납치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납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에서 큰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이제 바로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이 2006년도에 제1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핵실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직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앞에 고이즈미 총리 경우에는 미일 동맹 중심으로 그 외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도 역사 문제, 독도 문제, 노무현 정부 때 갈등이 있었고, 중국하고도 과거사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고이즈미가 물러난 뒤에 아베가 총리로 등장하면서 물려받은 외교적 뭡니까 하나 유산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동아시아 외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바로 이제 중국을 가서 10월 8일 중국 후진타오로 국가주석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미 그때 북한이 핵심하는 이미 평양 방송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서 중일 순회가 정상이 상당히 언어를 하고 일본 쪽에서 이걸 중국에 압박을 가라, 중시켜야 된다 하고 회담을 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그 시점에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공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핵실험이니까.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노발대발하게 되고 이 북한에서 강력한 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두 측면이 되는, 하나는 유엔 안보리 결의 거의 1718호가 되는데 여기에 일본이 적극 동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하나는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북한 국적의 선박은 일본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또 북한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 물품들은 일본이 수입을 하지 않는다.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고, 북한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